자, 이제 2페이지 갈게요. 자, 2페이지에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2페이지 그 맨 위에 국토종합계획이라고 나올 거야. 여기 원래는 이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일단 국토종합계획 밑에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랬었지? 도시공계획 들어있는 사업이 아까 몇 개 있었죠? 3개.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했고, 얘네들은 전부 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 건데, 정비사업만 실시계획이란 말 안 쓰고 사업 시행계획 이렇게 바꾼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시군관리 입안하는 사람이 그 지역 관할하는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그래서 입안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이거 이름 바꾼댔죠. 결정이 딱 되면 이름이 뭐로 바뀌어? 도시공계획 시설. 그럼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개별 집행계획 짜야 되죠. 돈에 관한 계획이에요? 사업에 관한 계획이에요? 돈개별 집행계획이야. 돈에 관한 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고, 구체적 사업 계획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실시계획에. 그래서 예산 계획인데 이거 3년 안에 할 거 몇 단계다가 1단계, 3년 이후에 할 거 2단계에다 놓고 이걸 수립해서 공고하면 예산이 나왔으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공공서 귀속하면 되는 절차인데, 절차를 시험에 내지 않아요. 단계별 집행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요 기반시설의 종류가 2개 이상에 걸쳐버렸다. 그럼 뭐라고 부르고? 2개 도시가 이용한다 그러면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종류가 총 이제 53가지인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제가 일단 체크해 드릴 테니까 체크하는 것만 외우셔야 돼. 일단 총 7개 시설로 구분했죠. 기반시설. 그 중에서 유통공급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 업무, 뭐 수도, 전기, 가스 공급하는 건데, 특이하게 무슨 구 하나 있어요? 공동구. 공동구가 유통공급시설이라는 거는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구라서 전기관, 수도관, 가스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방제는 시험에서 뭘 주로 언급하냐면 요거 3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할수, 방부수, 방수, 서방수, 방자 들어간 거는 틀리게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는 뭐 예를 들어서 홍수 피해 막고, 가뭄 피해 막는 거는 뭐예요? 저수지 같은 거. 그러니까 재해 막는 방제 시설인 거예요. 보건위생 요거는 가지 말자라고 써있죠. 앞에다 써. 가지 말자. 자주 가자 그러면 안 돼. 가지 말자. 아프면 가는데 어디? 병원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종합 뭐? 의료시설. 갔더니 알미래 깜짝 놀라 자빠져 죽었어요. 어디 가요? 장례식장.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가 젊은 애들은 어디로 가고? 화장했어요. 어르신들은 공동묘지 봉화시설 장지 보냈다가, 저 같은 애는 돼진 줄 알고 훅 찌른다 했죠. 뭐야? 도축장. 도축장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인데 이게 안 맞아. 다른 것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언급을 많이 했고, 교통에서는 조심할 게, 잘 봐요.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인데 여기 폐차장 있어 없어요? 폐차장은 어디 있냐면 여기 환경기초시설에 여기 폐차장 있죠. 폐차장은 주차장 사이에 집어넣으면 잘 안 보일 거니까 폐차장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여기 운전학원이라는 게 유일하게 기반시설 중에, 학원은 기반시설 아닌데 무슨 학원만? 운전학원만 기반시설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운동장 있죠.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인데, 운동장이 공간시설처럼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공간시설 그러면 넓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장 넓다, 공원 넓다, 녹지 넓다, 유원지 넓다, 공공지 넓다인데 운동장 넓다로 가면 안 돼요. 운동장은 무슨 시설로 가는 거냐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서 요 놈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현재 전체 53가지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데?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짰다. 도로로 결정했다. 결정하는 순간 무슨 시설? 도시공시설. 거기는 건축행위 못하죠. 일단 예산 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예산이 짜지면 시행자가 정해지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나갈 때 보상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찾았어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종전에 이제 국장만 지정했었는데, 부칙이 바뀌면서 현재는 결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결정권자가 뭐예요? 그러면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이외 국장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대상적인 시험에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기능 떨어진대. 그리고 철도 역사같이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데 집중 정비 필요한 지역. 세계 트리플 역세권을 그랬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인데 몇 킬로미터? 그럼 형광펜은 3개 1km 해당이죠. 1km를 2km로 냈었잖아 시험에. 내가 낸 게 아니라 출제가 그렇게 됐다고. 유치하게. 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근데 틀리고 있어 우리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몇 킬로미터예요? 결절 1k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게 주거, 상업, 공업이 항상 나와야 되는데 거기 주공이라고만 돼 있을 거예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인데 상업지역은 해당되지 않아요. 상업지역은 지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 주거하고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인데 주로 상업지역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지구 단위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상업은 빼버린 겁니다. 주거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현재 재생사업 하는데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자 다음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다.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 아마 1km는 틀리게 했잖아요 이미. 아마 나오면 주거공업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주거상업지역이었어요. 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요. 여기는 정비를 하려고 재생하려고 하는 거지 개발하려는 지역이 아니에요. 기능이 떨어진 지역 다시 한번 살리겠다가 입지 규제를 조금 더 최소화해서 살려보겠다 뜻이. 그리고 그럼 이제 기반시설 밑에 오른쪽 가면 용도 지역 나오죠.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3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은 아무리 못해도 21개 용도 지역 정도는 입에서 나올 정도만 되고 그 다음에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정도는 알되 특이한 게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온 게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공업지역이에요.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일종은 무슨 주택 위주에? 단독 위주에 양호해요? 편리해? 주택이 멀리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양호한데 편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량이에요. 그리고 일반은 뭐 주로 편리 기능인데 얘는 단독 공동 위주고 저층, 중층, 중고층인데 층수로 따지면 4층이야 얘는 조례가 지자체에서 7층에서 12층 사이 정해요.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 그럼 여기서 1종 일반은 아파트가 안 되겠네. 몇 층 이하라서? 4층 이하라. 얘 단독주택 위주라서 아파트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 안 되는 거 1, 2는 안 된다를 외워버리는 게 속이 편해요.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은 아파트 안 된다. 아예 답이 다음 중 아파트 설치 가능한 지역 골라라 아닌 지역 골라라 나오면 안 되는 지역은 1, 1이고 그럼 나머지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2나 3이 답일 거니까 뭐 아파트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 준주거는 무슨 기능이 있고요? 상업 기능이 있고 중16은 요거는 정의하고 제목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서 환경을 조금 저해하는 게 있고 저해하지 않은 게 있는데 공해성 공업은 다 어디로 가세요? 전혀. 공해가 나오지 않는 거 위주로 오세요가 일반. 그리고 나머지 경공업이나 기타 들어간 게 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이 건폐율이 전부 다 얼마로 돼 있지? 70. 용적률이 300에서 350, 400. 그리고 녹지는 원래는 보존하는 게 주 목적인데 절대 개발하지 마. 보존 녹지. 농사 지려고 유보해 놓은 거. 생산 녹지. 나중에 주상공 못 일려면 풀겠다? 자연 녹지야. 상속 받을 때 포기각서 쓰는 거 뭐? 보존 녹지. 형님 제가 돈 드릴게요는 뭐야? 자연 녹지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상식이죠. 이제 관리지역은 보생되는데 그 중에 도시 바깥은 전부 다 건폐율이 20인데 여기 계획관리만 40, 용적률 다 80인데 이 혼자 100.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행위자도 물어볼 수 있고 건폐율 운동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정의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고 자 이제 용도 지구 별표하세요. 거기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놓은 게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보호지구 아까 새로 들어갔댔죠. 그리고 이제 복합용도지구 새로 들어갔는데 요거 두 개가 이제 새로 들어가면서 미관지구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미관지구 작년에는 공부했던 분들 들어봤긴 했을 거예요. 미관지구 없어졌고 현재 9개 지구가 됐다. 그중에 고도지구는 아까 높이 제한하는데 잘 보세요. 최고 최저 높이라고 되어있어요. 최고 높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저 고도지구라는 게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시행령에서 이번에 나올 때 세분하는 거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작년 교과서로 공부하시면 안 돼. 용도지구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년에 누가 보던 책 있으면 불태워버리세요. 작년 거로 공부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바뀐 거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분되지 않는다는 거 특이한 거고 보호지구가 분명히 시험 문제 내면 세분될 때
여기 역사, 문화, 환경, 장년의 보존지구, 중일설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였거든요. 근데 여기다 보호란 말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역중생으로 세우면 됩니다. 보호지가 어떻게 해?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중일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3개로 세분 된다. 방화지구는 세분이 안 되고요. 방제지구는 세분 되는데 방제는 시가지 방제랑 뭘로 방제? 자연 방제. 그래서 시방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요거 방화지구는 세분 안 돼요. 예. 세분 안 되고, 예, 세분 안 돼. 예, 세분 되고, 예, 세분 안 돼. 방제지구 세분 됐죠.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이랑 집단 칠학.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칠학지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있으면 무슨 칠학이라고 그랬는데? 집단 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칠학을 얘기하는 거야? 집단 칠학이고요. 그거 아니면 다 자연 칠학이에요. 그리고 경관지구가 작년에는 자수시였는데 지금 자연경관, 수변경관이 없어졌어요. 수변경 없어지고 시가지 경관, 특화 경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시특으로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다고? 자시특.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특화. 이제 옛날에는 자수시 했었었는데 지금 바뀐 겁니다.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주거환경 보호를 해서 야 이런 시설 들어오지 말아라. 세분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목적이 5가지라 관광단지 만들겠다, 산업단지 만들겠다, 주거단지 만들겠다, 얘네들 중에 2개 이상 넣겠다 그러면 복합개발, 얘네들 외에 딴 거 집어넣으면 특정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세분이 안 되는데 뭐 일반주거하고 일반공업하고 계획관리적 행정 완화해 주려고 만든 게 복합용도지구야.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분 안 되는 거 몇 개네? 4개죠. 그럼 이제 세분 되는 거 5개네? 그럼 세분 되는 거 5개 중에 안 되는 거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지. 네, 제가 잘 봐. 9개인데 5개가 세분이 되잖아요.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여기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 집단 칠학. 경관지구는 자시, 특하고 관광형광대는 관산, 주, 복, 특. 세분 되는데 요 X표 쳐놓은 세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 용도 지구 중에 세분이 시행령상 세분이 안 되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답이 넷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건데 고도지구가 세분이 됐었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올해 낸다 그러면 답이 4번의 고도지구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4번이에요, 4번. 네. 고도지구 몇 번? 4번. 그래서 그거 맨 밑에 대통령 영의 정한다 했는데 대통령 영의 정한 건 없고요. 그래서 총 9개다. 얘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럼 밑에 대통령령 밑에 기존의 용도지역을 조금 더 행위 제한을 강화를 한다거나 또는 뭐 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 별표되어 있는 행위 제한이 별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해놨을게. 형광펜 하나씩은 있죠? 형광펜도 없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형광펜도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또 떨어진 척 한다 또. 형광펜 하나 사야죠. 아 깜빡했네. 여기 하지 마시고. 형광펜 하나는 있어야죠.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용도지구 행위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예, 원칙은 잘 보세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용도지구인데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야 여기 A시에서 여기 공항에 들어섰대. 고도지구 만든 거죠. 여기가 경관지구 정했대. 여기다 밀간지구래. 그 복합용도지구 만들었대요. 그럼 여기가 필요해서 만든 거고 여기가 필요해서 만든 거면 A시에서 정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그럼 해당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그러죠? 조례. 그래서 행위제한이 조례로 하는데 원칙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조례가 아니야. 방화지구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례라 건축법이 있고요.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결정할 때 12m 그 행위제한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앞으로 개발하려면 뭐 짜야 되지? 그럼 계획이 있고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칠학이 무슨 칠학이었지? 집단 칠학. 그럼 얘는 개특법에서 규제합니다. 그리고 자연칠학은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5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제한이다? 조례. 그러면 얘는 행위제한 어디 있겠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면 뭐예요? 조례.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정용도 없었으니까 조례. 경관지구도 없었으니까 그럼 자연경관 뭘로? 조례. 시가지경관 조례. 특화정도 조례. 이거 외울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할 거예요. 요거만 기억하자고.
그래서 행위자는 어디 있는 게 원칙입니까? 라고 나오면 조례가 원칙인데 방화지구 주요구조부는 무슨 법? 건축법.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20m라고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개발하기 위해서 뭐? 계획. 자연취락, 집단취락 중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이 그래서 개특법인데 바꿔서 내는 거예요. 여기 봐봐. 1월날 이렇게 남들 다 힘들게 지금 놀고 계시는데 우리는 편하게 앉아가지고 공부하잖아 지금. 천천히 할게요. 고도지구 나오면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방화지구 재료는 건축법.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자연취락, 집단취락 중에서 개발제한 안에 있는 거. 집단취락은 무슨 법? 개특법. 자연취락은 국토개혁법 시행령. 얘 빼고 나오면 다 뭘로 찍는다? 조례. 그거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용도지구 거기 밑에 보시면 1, 2, 3 세 가지 있을 건데요. 거기 용도지역 플러스 용도지역에서 거기 중복 X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역에다가 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일반 상업이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은 안 돼. 그러니까 지역에다가 지역 지정하는 건 안 되고요. 지역에다가 지구 지정하는 거는 돼요. 안 되는데 지역에다가 구역 지정하는 거 됩니다. 지구에다가 고도지구면서 보호지구일 수도 있어요. 지구 지정하면서 구역 지정할 수도 있어요. 구역, 개발제한구역인데 도시제한구역인 지역도 있어요. 그럼 5개를 외워야 돼요? 안 되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역만 안 된다만 기억하면 돼요. 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 그리고 미지정이 됐거나 미세분이 됐어요. 혹시라도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 규제를 세게 해놓는 게 맞을까요? 풀어놓는 게 맞을까요? 세게 해놔야 되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도관농자 중에 지정이 안 된 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이 있대요. 미지정된 거. 가장 센 놈이 어디죠? 자연환경 문제 따르는 거고. 보생계 중에서 미세분된 지역이 있으면 가장 센 놈이 보존관리. 주상공록 중에서 미세분된 지역이 있으면 녹지죠. 녹지 중에 가장 센 거. 전부 다 건폐율이 2080, 2080, 2080이에요. 그래서 미지정됐다, 미세분됐다 나오면 그 지역에 가장 센 지역 따른다. 맞죠? 그리고 행위자는 건폐율이 얼마고 다? 20. 용적률이 써놨잖아요, 거기. 미지정 미세분은 가장 강한 지역을 받는데 모두 다 보전지역 따르면 건폐율 20에 용적 80을 받는다. 이해되신 거죠? 네.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용도지구는 지역을 그 위에다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지정하고 특정 지역 지정하다 보니까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약에 보호지구면서 고도지구면서 여러 가지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다. 근데 지역은 안 돼요. 지역에다가 지역은 안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이 4개인데 얘는 권한자가 제일 잘 나온다 했죠. 권한자.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누구 외에는 지정 못하죠. 국자. 그리고 도시제한공구역은 도시를 거꾸로 하면 뭐죠? 시도지사죠. 도시제한구역 누가 지어요? 시도지사. 이런 시가 와. 시도지사. 근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자. 수사는 뭘로 바뀌니? 물이죠. 누구예요? 회장. 뭐 할 게 없는데. 그럼 이제 단어 보고 몇 개 찾아내면 돼요. 개발제한구역 규제 워낙 강해서 누구만 정하고 국자. 무자생보라고 그래서 무질서한 도시 확산 막고 자연환경 보존해서 생활환경 확보하고 국가 보안상 묶는데 행위자는 개특법에 가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정권자 목적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 도시제한공구역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시도지사 대장이 하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못하게 할 건데 얘는 법률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로 있다. 그리고 시가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에서 얘 목적이 시계라고 그랬어요. 시가와 방지와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그리고 이제 수사는 해양수산부 장관만 지정하는데 해안가나 인접지역을 통해서 지정하면 수산장관리법을 따른다. 지금 한 거 요 4개 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까 저 위에서 했었죠. 그래서 요 5가지를 통칭해서 용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역. 근데 이거랑 유사한 건 아닌데 구역으로 끝나는 게 2놈이 더 있어요. 개발행위가 많아질 것 같은데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설치는 안 돼. 개발 못하게 묶어라가 뭐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럼 개발의 허가권자인 누가 하는 거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주거상업 공업지역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할 것 같아서 야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행위 제한을 강화하려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되 현행법의 시행령은 용적률만 가로돼 있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나중에 그 MP3나 그 뭐지? 그 동영상으로 들으면서 계속 들으시는 거야 그냥.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뭐라 그러지? 안 들렸던 거 막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으면 그 노래 듣지 마. 그러면 노래 듣지 마. 오락비락 하지 마. 그냥 들어. 내 목소리 괜찮아요. 재수 없다는 표정인데 역겹지만 않으면 되지 뭐. 예. 2번 봐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왔어. 기반시설을 너가 내놔라인데 이게 돈 내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럼 설치를 그럼 몇 미터 도로 할 거냐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계획이 나온 거야. 계획이 나와야 비용을 부담시키니까 이것도 허가권자였던 누가 지정합니까? 그럼 똑같이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지정하는데 개발 나오면 숫자가 몇이 따라다니는 개발 숫자 몇 따라다닌댔죠? 그래서 공법에서 개발이란 표현 나오면 2년, 2월, 200제곱미터 뭐 2년 거의 대부분 2자 나와요. 모르겠으면 2라도 찍어. 2년 개발. 예. 얼마 초과에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행위 하시는 사람하고 증축행위 하시는 분들이 너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거든. 너가 돈 내놔라. 그러면 지정 대상은 어디다 지정하냐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개발할 땅이죠. 그래서 개발이 막 이루어져서 행위 제한이 뭐 되는지요? 완화. 구역에서 뭐 되는지요? 해지. 그 숫자 나오면 다 몇이에요? 2. 그래서 인구가 전년도에 그 지역 인구 증가율의 20%를 초과했다. 허가 신청 건수가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20% 이상 초과돼서 늘어났다면 지정을 반드시 하고 지정되고 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몇 년 안에 짜셔야 돼? 1년.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 항상 일자 떠올라야 돼. 몇 년? 1년. 1년 안에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3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거로 간주한다는 뜻은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랬지 이거?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계획에 꼭 짜는 게 두 가지 기건 두 가지는 꼭 짠다고 그랬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랑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은 꼭 짠다 해서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뭐야? 규모는 반드시 짜야 되는데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어요. 지정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라고 그랬는데 1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무슨 계획을 짜놨대요? 그럼 여기 기반시설 배치 계획을 짜놨을 거 아니에요. 또 짜야 돼요. 짠 걸로 간주하는데 그 소리.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걸로 간주한다. 이제 시험장에서 거꾸로 내놓고 된다고 틀리게 할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틀렸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지구 단위 계획 할 건데 지구 단위 계획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야 행위 제한 내가 완화해 줄 테니까 대신에 내 말 좀 들어라. 자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임의적 지정하고 필수적 지정할 때 얘는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난개발 막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다 뭐 할 땅들이어야만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개발할 땅이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얘가 지정이 됐다면 우리 땅 뭐 개발하려고 시에서 계획 짜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신에 내 마음대로 개발은 안 되고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임의적이라는 건 진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다 개발할 땅도 써놨기 때문에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럼 얘에다 해놓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지구 단위 찾으셨죠? 그러니까 임의적은 읽으면서 개발할 땅이 이렇게 하면 되고 필수적은 외워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임의적 보세요. 용도지구 중에 개발할 땅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다 개발할 땅인데 네모가 돼 있는 놈을 잘 틀게 해서 개시도공원이 뭐 된다고 돼 있어요? 개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도시제한공구역, 공원은 지정 못하지만 뭐가 되면 거기서 중요한 단어 해제죠. 녹지지역은 지정 못하는데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면 개발할 땅 되는 거네. 얘도 주상공으로 변경. 도시 편입 예상되는 땅, 그리고 주거기능, 상업업무기능 결합하고 기존의 유유토지를 효율적 개발하려고 하는 땅. 이게 용산이라고 그랬죠. 용산 같은 거. 그래서 주거, 상업, 업무기능에서 복합기능 갖게끔 하겠다. 또 유유토지를 미군기지 이전하고 나면 이거 효율적 개발해야 되니까 또는 시범도시나 ING 개발이 될 땅들은 지정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대요? 단 필수적이라는 건 걔네들 중에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 뭐라고 그랬지? 정택이 몇 살이에요? 10살. 정택이 10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만. 사업 끝나고 몇 년 지났을 때? 10년.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렸죠? 개발구역은 없었잖아. 개택이라고 그랬어요? 정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 갖고 틀리게 하는 경우보다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를 뭐 대지조성 사업지구나 개발구역 이렇게 꼬셔요. 그러니까 정택일을 기억하셔야 돼. 정비구역하고 뭐야? 택지개발. 완료되고 몇 년? 10년.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뭐 돼버리네? 해제. 녹지가 뭐로 바뀔 때? 주상공.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30만이 진하죠. 그럼 시가와가 35만인데 해제되면 반드시 하는 거고 25만인데 시가와 해제되면 진짜 할 수 있다예요. 그럼 여기서 30만 이상이라는 단서가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50만의 시가와가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근데 20만의 시가와가 해제되면 지정하여야 한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이 외워야 되는 거지. 됐고. 그럼 지금 이거 지정이 딱 되면 얘네들한테 혜택 주겠대요. 야, 너 건폐율 150%까지 용적률은 내가 200%까지 얘네 해줄 테니까 이거 지정되고 나면 우리가 계획을 짤 거거든. 계획을 짤 때 8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짜는 게 아까 뭐하고 뭐였죠? 기하고 뭐였어요? 기반에서 배치가 4차로면 건축률 높이는 몇 미터까지, 몇 층까지 이거를 다 맞춰줄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만 개발해라. 대신에 이거 맞춰서 개발하면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그래서 용적률은 200. 저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찾으세요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그리고 밑에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한데 옛날에는 이걸 2종지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1종지구, 2종지구 말 안 쓰고요.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외냐 이렇게 나눴어요. 도시 바깥에서 개발 가능한 땅은 딱 3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관리랑? 계획관리랑 농림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아까 얘랑 똑같았다 했잖아. 그래서 계획관리가 최근에 개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돼요. 자, 50% 이상이 무슨 관리고? 계획관리. 나머지가 보존관리거나 생산관리 조건 하에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네, 지정해주겠다. 그래서 아파트 지려면 면적이 커야 돼요? 기반시설 때문에 작아도 돼요? 그래서 아파트 지려면 30만 이상 갖고 오세요. 아파트하고 뭐 질 때? 연립. 기타 칠 때에는 얼마? 3만. 기타는 이제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주겠다.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아파트를 지려는 사람은 30만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줄 수가 있대요. 그럼 행위자는 뭐 되네? 완화될 거 아니야.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맞추려고 하겠죠. 그럼 조그만 개발보다는 큰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장 창고는 얼마면 된다? 3만. 근데 돈 많은 애들이야 30만 이상 갖고 오겠지만 적은 애들 뭐 10만, 12만 되는 애들은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뭉쳐라. 그걸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통합. 각각이 얼마고? 다도해에서 30만이 되면 도로로 연결되면 지정해줄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설치 가능해야 되고? 기반시설. 경관 문화적 훼손 우려가 없다면 이 조건이 맞으면 지정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시에 아파트 연립 얼마? 30만. 근데 오른쪽에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기반에서 이미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야, 그럼 30만을 10만으로 완화해 줄게. 자연 보전 권역은 개발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30만이 안 되니까 얼마로 해주겠다? 10만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이 맞으면서 계획관리가 50% 이상이 되면서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어야 된다는 조건이라 까다롭습니다.
됐고 개발 재능지구 아까 5개로 세분되는데 거기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은 아파트 질당들이기 때문에 어느 땅 안에 위치해야지만 돼요. 계획관리. 그래서 주복특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주복특개. 주거개발하고 복합개발, 특정개발은 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산업, 유통이면 산업은 공장, 유통이면 창고, 복합개발인데 주거기능 없는 애들은 산업공장인데 얘네들은 자연환경에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하고 보존관리 빼면 뭐밖에 없어요? 계획관리랑 생산관리랑 농림지역, 계생농. 삼복이 형님 집에 계세요? 계생농. 삼복이 형님 뭐 계세요? 계생농. 관광단지는 도시 바깥에 어디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네. 관광단지는 도시지역 외에 어디든 상관없다. 관 외. 그 마지막 세 번째가 기존의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한 다음에 뭔가 대체할 게 필요하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단위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도시개발 사업은 거기 선방식으로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사업이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원권자는 거꾸로 가면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였지?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그래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랑 똑같다.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시도지사가 국장하고 뭐는 하셔야 되고 협의. 그리고 대도시라는 표현 나올 때에는 인구 얼마 이상의 시를 말하는 거야? 10만. 국장이 제한 사유는 단독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 중, 공들, 천. 국이 뭐였지? 국이? 국가. 중이 뭐예요?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할 때 공. 공공기관 정출량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 그리고 둘이 뭐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쳐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천재. 저 같은 사람 뭐? 천재.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누구? 국장. 그리고 밑에 정비 사업이 이제 기존의 6가지였다가 몇 가지로 바뀌면서 3가지로 바뀌면서 거기 제일 먼저 얘는 정비구역부터 지정하질 않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1번이 정비 기본계획 짠 후에 정비계획이 나와야 지정이 된다는 거니까 순서가 다르다. 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나, 재개발 사업 하나, 재건축 사업 하나에서 몇 가지로 통합이 됐고 3가지 통합된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식만 알면 올해는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다. 정비사업은. 그리고 이제 왼쪽에 도시공객 시설사업 시행자인데 자, 공익사업 시행자 보호돼요? 보호하면 안 돼? 공익사업 시행자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자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이 딱 될 때 입안한 사람이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결정하려고 한 사람이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입안한 사람이 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려고 한 사람을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이거 무슨 시설? 결정이 됐어. 도시공객 시설. 이거 설치한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공객 시설 사업 하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입안권자니까 입안권자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행자. 시행자가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럼 얘는 돈에 관한 거가 나와야 누가 나와요? 시행자. 시행자가 작성해서 하는 계획을 아까 뭐라고?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착수하면 되죠. 그럼 이 시행자 중에 얘가 도로 설치하는데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해버렸어요. 그럼 국장이 지정하면 지정받은 자가 시행자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얘 보호줘야 돼, 보호 안 해줘야 돼. 그래서 맨 왼쪽 밑에 시행자 보호 규정이 별표가 5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도시공객 시설사업 시행자 원칙이 위반했던 특광, 특특, 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 지정받은 자 써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너무 길면 이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걸 무슨 시행 그러죠? 분할 시행. 도로가 너무 길면 분할 시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때 요거 내가 요 땅이 필요하면 수용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한데 무슨 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공시법. 근데 여기 거기 들어보실래요? 얘 사업 인정 받아야 돼요? 얘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뭐 받은 때요? 시식에 인가 받은 때 사업 인정 받은 거로 본다고 그랬잖아. 재결정 기간이 1년 준댔어요. 사업 끝날 때가 언제 안 됐어? 그거 기억. 시식의 인가 고시가 공시법상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다. 재결정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다. 사업 시행 기간. 인접한 땅은 일시적으로 사용은 가능해도 인접한 땅을 수용할 일은 없죠. 그리고 인접한 토지 건물이 했던 권리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로 결정되는데 이게 국유지예요. 국유지야. 공유지야. 갑이란 시행자는 이거 그냥 바로 취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제3자한테 을한테 팔아버렸네. 그러면 갑이 누구 찾아가야 돼? 을. 그럼 을 시행자가 보호가 되네. 시행자 보호 안 되네.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처분하게 해놔야 돼요? 못하게 해놔야 돼? 만약에 처분하더라도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해놨고 위반하게 되면 그 거래 계약은 당연 뭐다? 무효. 3번. 만약에 내가 타인 토지 출입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뜯어봐야 되죠. 관계서류 돈 내고 해요? 무상으로 열려면? 관련서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면 공시송달도 인정해줍니다. 조사 측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도 가능하고 도로가 너무 길면 분할 시행도 가능하다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걔 4개 써놓은 다음에 5개로 나눠놓고 쓴 다음에 틀리게 할 때 그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하면 위반 시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우리 시험 문제고, 그리고 간평사에서는 관계서류 등을 열람할 때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틀리겠고, 제 말 이해되세요? 그 지문을 갖고 틀리게 하니까 몇 번 읽어두면 돼요. 네,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럼 이제 3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사적 개발하고 공적 개발 두 개로 나눠놨는데 맨 위에가 우리 아까 했던 사적 개발행위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쉽습니다. 어려운 거 좀 끝났어. 일단 개발행위라고 그러면 거기 그림 하나 있죠. 거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 얘가 이 개발행위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 여기 도로 설치하는 철도 계획 보이세요? 철도는 무슨 시설이 있는데?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입안했던 사람이 특강 특특 시군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철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얘가 건물 짓고 토속 채취하고 있으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죠? 국가가 공익이 우선해야 되죠. 그럼 사적 개발행위 하기 전에 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뭐 물어봐라. 개발해도 되는지. 그 개발행위 뭐라고 그래? 허가. 그래서 개발행 허가는 거기 왼쪽 맨 위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5가지 있죠. 그 중에서 물건 쌓고 2번은 현관편 해놔야 돼요. 어느 땅에서만 1월 이상 녹관자. 그리고 토지용지 변경할 때 경작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경작은 허가 안 받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5번에 토지 분할은요. 주미 60, 상공, 녹. 그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상일 때는 안 받는댔죠. 그래서 CF에 허가 없이 가능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경작하는 거, 도시공개사업, 공익사업, 국가 등이 하는 거, 녹지관리, 농림에서 농사 지려고 비닐하우스 하는 건 허가 없이 가능하다라 그 CF가 답으로 많이 나와서 제가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위에 거 5개 중에 4개 쓴 다음에 밑에 거 CF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 집어넣고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골라 이렇게 놨었어요. 그럼 이제 허가 누구한테 받아요? 바로 옆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받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상 인허가 받을 거 의제시켜 주는데 건축 허가는 의제 안 됩니다. 여기서는 건물을 지어도 됩니까를 물어봤지 설계 도면을 빼고 건축 허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지었을 때 도로 설치하는데 지장 줍니까를 물어봤기 때문에 안 준다라고 했으면 나중에 건축 허가를 다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의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가 안 받는 거 아까 1월 재응급복구 1월에 뭐 했죠? 신고. 이거 안 하면 얼마 과태료를 했는데? 허위 보수 뭐 했던 거 이거잖아. 지금 2번째 하는 건데도 안 들어오면 85 이내 증축, 개축, 제축했었죠. 경미한행위 면적 25, 부피 높이는 50 이하인데 외로 나가면 250, 500 이하인데 지목병 수반 안 하면 650까지 허가 없이 가능하다. 토지 분할은 사유일 때 요거에 해당되면 허가 안 받는데 사도 개설허가 받아 분할할 때, 공공용지로 분할할 때, 행정재산 분할할 때, 도시공개 시설로 분할이 될 때, 분할지역면 이상일 땐 허가받지 않는다. 단 허가할 때 조건부 아래 허가할 수 있죠. 기, 굴, 발, 차, 비. 여기서 내가 너를 못 믿으니까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개발남은 숫자 몇 프로? 20% 현금으로 예치하시고 기가 뭐예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굴착으로 인해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발파로 인해 낙성 먼지가 주변 환경 훼손 우려 있을 때, 차가 뭐였지?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때, 비가 뭐예요?
비타면에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너를 못 믿어서 국가 지자체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아까 기준이 아까 주상생자는 1만, 자연환경 보존녹지 5천, 공간농은 3만. 나머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준다고 그랬는데 맞아도 허가하면 안 되는 거 아까 몇 년 동안 묶었죠? 3년. 단 3, 4, 5는 추가로 몇 년? 2년. 보존가치가 큰 지역에서 1, 2번은 최대가 몇 년이지만 3년이지만 3번, 4번, 5번은 최대가 5년. 계획을 짜고 있어서 중간에 2년이 추가될 수도 있다. 다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받으면 되는데 거기 건축하고 형질 변경 토속 재치는 준공의 개념이 맞지만 물건을 싼 거는 준공한 게 아니죠. 토지 분할하는 건 선거였어요. 준공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물분은 안 받는다. 그리고 공공시설 귀속하는데 이건 간평사만 나왔고 우리 시험은 안 나왔어요. 맨 밑에 사적 개발행위 반대 개념은 뭐예요? 공적 개발. 공적 개발은 일단 이거 볼까? 일단 순서를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순서대로 오면서 잘 나오는 건 아까 누구 보호 규정이 있었죠? 아까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실시계획의 차이점이 뭐냐?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거 돈 개별이랬죠. 예산계획이에요, 사업계획이에요? 예산계획이 나와야 시행자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걔가 짜는 계획을 뭐라 그러고? 실시계획. 그 차이점만 기억하면 되고 밑에 있는 건 뭐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 거기 공적 개발을 한번 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호시는 원칙이 시도대장, 예외국장이 결정이 되면 그 땅에서는 건축 금지되죠. 금지시켜 놓고 빨리 예산계획 짜야 되니까 1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2반에 또 2반권자가 짠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시행자 정해지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나야지죠. 요 인가 나는 순간 아까 공치법상 뭐 받은 걸로 간주받는다는데 사업 인정.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 떨어지면 수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치법 사업 인정 간주됐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하다 보면 누구 보호해야 됩니다. 시행자, 공익사업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관계서류 무상 열람이라든지 공성다 인정해주고 타인 토지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 길면 분할 시행도 가능하고 인접지역은 사용은 가능해도 뭐는 안 돼요? 수용. 끝나면 공사 완료 보고 드린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공고 때리면 끝나는 건데 맨 오른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이에요? 사업계획이에요? 예산. 그러니까 모든 도시공계획 시설일 때 예산을 잡는 거는 입안했던 자가 잡고 결정고시 되고 2년 안에 짤 건데 만약에 3년 안에 할 거는 몇 단계? 3년 이후에 할 거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내 땅이 2단계다 그러면 아까 참 뭐라도 할 수 있댔죠. 저? 가, 공, 개. 사건 보호하기 위해서 가공개라도 해라. 그래서 6번에 기간 내 미수립됐거나 2단계 포함되고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3년 안에 안 하니까 가가 뭐였죠? 가설건축물, 공, 공작물, 개. 개체에서 허가받아 기준 적용 안 하고 해주겠다. 단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원상회복 명령하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기출질문 한번 봐볼까? 맨 밑에 기출질문 1번 한번 봐보세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여 건축물, 자 사업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도시군계획 사업은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이에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도시공계획 사업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안 되죠. X. 왜? 공익사업은 허가 없이 가능하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있지 여기. 허가 안 받는 거에 도시공계획 사업 있잖아. 그걸 가지고 냈던 문제였었어요. 도시공계획 사업도 허가 받아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두 번째 문제가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에 허가할 수 없었어요? 있었지. 조건부 허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3번 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아까 주상생자는 1만, 공간농은 3만. 틀렸네. 3만. 단독문제로. 4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지휘복구, 재난, 응급복구 할 때 얘는 일단 허가 받아요? 허가 안 받아요? 일단 1월 안에 허가권자한테 뭐만? 신고. 동그라미 5 맞죠?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되는 지역 안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업 시행자에게 아까 동의 얻었어요? 의견 들었어요? 시행자 뭐 들으랬어 아까? 의견 청취하죠.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인데 이거
처음부터 뻥 나는데? 됐어. 배터리가 없네? 손으로 하면 되지. 의협심의 할 때 시행자하고 관리자 의견들을 했잖아요. 제가 언제 동의하더라고 했어요. 지금 동의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시험장 가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지문 이거 중요한 지문들이라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 개발행 허가 절차 해가지고 거기 표 하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요거 3개 박스 있죠. 요게 전부예요. 기본소에는 이거 2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줄인 거야 그냥. 그래서 맨 위에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허가 신청서를 일단 뭐하고 제출. 기위, 환경, 적용에 관한 계획서,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과, 적용 계획서를 첨부하시는데,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밀도가 높아서 기반시설 설치가 안 돼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도시공객사업의 시행자하고 관리청에 뭐 들으라고 그랬어요? 2명 기억하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동의 얻으라고 하지 않았고 뭐예요? 의견. 그리고 허가나 불허가는 며칠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15일. 여기서 협의 심의할 때 뭐 30일, 60일이 지났다면 그 기간은 제외한 15일 안에 허가 불허 거청을 할 건데, 허가 제한할 때 허가권자 윗사람인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야 여기 허가하면 안 돼 해서 원칙이 1회 안에 몇 년이었었는데 3년. 3, 4, 5번 계획 짜고 있는 지역은 몇 년? 1회 안에 2년 연장 가능했는데 심의 안 거치고 그냥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허가 안 받고 했어. 너 원래대로 돌려놔라. 일단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번 무허가 개발 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원상회복 명령 때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벌 받아야 되니까 몇 년 몇천? 3년 3천. 그거 3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개발에. 그 밑에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에 어디가 조금 양이 적네.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제목에 써 있죠. 밀도가 높아서 낮아서 관리하는 땅인데, 그럼 개발의 허가권자인 누가?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그 지금 현재 주상공의 밀도가 높아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밀도가 높아요? 주상공에서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은 뭐 하는데? 부족, 설치가 곤란하면 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뭐만 거쳐서 심의 거쳐서 당해 지역을 하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뭐만 건드렸댔죠? 용적률만 최대한도 몇 프로? 50%. 그거까지. 키워드만 이제 정리하면 지정권자 특강 특특 시군이 주상공 같은 기반시설 부족하고 설치 곤란한 지역에서 심의 거쳐 지정하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는데 용적률만 최대한도 50%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고, 오늘 기억이 이게 엄청난 거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2바퀴 돈 상태도 아니고 1바퀴 돈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해되면 그건 진짜 천재고 안 돼요. 그게 몇 번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신 분이 있으면 진짜 머리가 쓸만하신 거예요. 왜 눈빛이 왜 그래요? 그러다 윙크하고 왔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나 반대말이거든요. 반대말. 여기는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필요하긴 한데 곤란하지가 않아요. 설치가 뭐 한 거예요? 가능해. 그럼 돈 내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2번 나왔습니다. 거기 1. 행위자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용도 지역이 변경 해제돼서 행위자 완화되는 지역, 또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몇 프로 숫자 나오면 개발한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증가율 20% 이상 증가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데나 막 지어하지는 말아라.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 면적이 얼마? 10만. 그리고 소규모 개발이 연접되면 하나로 묶어야 되고 경계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돈 내라고 할 때 기분 나쁘댔어요? 행위장 강화될 때 나쁘댔어요? 돈 내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 물어는 받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의견 청취하랬죠. 돈 갖다 하다가 어디다가 쓸지 의심스럽다고 했잖아. 그래서 심. 거기서 의견 청취하고 뭐예요? 심의. 협의 절차는 없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 지정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랬는데 1년 안에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과하는 애는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신축하고 증축하는 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하고 신축하면 기존의 연면적은 내면 안 되죠. 초과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내겠다. 납부 절차는 허가받고 여기 숫자 나오면 다 2월 안에 부과받고 사용 승인 전까지 납부하셔야 되는데 안 내시면 강제 징수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기마이소 부담구역 큰 틀이에요. 뒤로 한 장 넘겼어요. 그럼 이제 무슨 사업으로 바뀌었네? 도시개발 사업. 잠깐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들어갈게요. 오늘 식사 2시부터예요. 배고파도 참아. 지금 먹으면 하루 종일 자요. 그러니까 잠깐만 참으세요.